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개념 속의 완벽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죠.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분류와 회귀 문제,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과적합 개념까지 다룹니다. 또한 실전 워크플로우와 활용 사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사람이 경험을 통해 배우듯이 컴퓨터도 많은 예제를 보고 패턴을 찾아냅니다. 중요한 점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됩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키와 몸무게로 성별을 예측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X 변수에는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Y 변수에는 실제 성별을 담습니다. 다음으로 Decision Tree Classifier 모델을 생성하고 PT 탐수로 학습시킵니다. 이 한 줄에서 실제 학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의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이 성별을 예측해줍니다. 이것이 머신러닝의 전형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왜 머신러닝이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개발자가 모든 규칙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스팸 메일을 걸러내려면 제목에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이라는 규칙을 수백 개 작성해야 했고 얼굴 인식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복잡한 패턴을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지 못한 규칙도 학습하며 데이터만 추가하면 성능이 계속 개선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문제와 정답을 함께 알려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 없이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만 찾아냅니다. 지도 학습은 정답 렐이 필요하고 비지도 학습은 패턴과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붓꽃 품종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load iris 함수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로 데이터를 학습용 80%와 테스트용 20%로 나눕니다. 그리고 xtrain과 etrain을 함께 전달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답 레이블인 etrain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core 함수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비지도 학습 예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고객의 나이와 연봉 데이터만 있고 어떤 그룹인지 정답 레이블은 없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의 그룹 개수만 지정하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자동으로 묶어줍니다. FOIT 함수의 데이터만 전달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나온 레이블스를 보면 각 고객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범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스팸 메일 걸러내기, 이미지 속 동물 인식, 질병 진단 등이 분류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결과가 숫자가 아닌 범주라는 것입니다. 이진 분류는 2개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중 분류는 3개 이상의 범주 중에서 선택합니다. 실제로 실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60% 이상이 분류 문제를 다룹니다. 대출 승인 여부를 예측하는 이진 분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연봉, 신용 점수를 특징으로 사용하고 승인 또는 거절이라는 정답 레이블을 제공합니다. Random Forest Classifier는 여러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수십 개의 결정 트리를 만들어 투표로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앙상블 기법입니다.
fit 함수로 학습시킨 후 predict 함수로 새로운 신청자의 대출 승인 여부를 예측합니다. 결과는 승인 또는 거절이라는 범주로 나옵니다. 회귀 문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회귀는 연속적인 숫값을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집값 예측, 주식 가격 예측, 내일 기온 예측 등이 회귀 문제입니다. 분류와 가장 큰 차이는 결과가 연속된 실수값이라는 점입니다. 5억 또는 6억이 아니라 5.7억 원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합니다. 소수점까지 포함한 연속값을 다루며 중간값이 의미 있는 문제가 회귀 문제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회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층수, 역세권 거리를 특징으로 사용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트레인이 5점거, 7점점목 같은 실수값이라는 것입니다. 분류처럼 승인, 거절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가장 기본적인 회귀 알고리즘으로 각 특징과 가격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predict 함수의 결을 보면 6.23억 원처럼 소수점이 있는 구체적인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회귀 문제의 특징입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눕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실전 성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8대2 또는 7대3 비율로 분할합니다. 중요한 점은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검증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적합과 과소적합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통째로 암기해서 비슷한 문제는 못 푸는 것과 같습니다. 과소적합은 반대로 너무 단순한 모델이라 학습 데이터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복잡도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하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시킨 후 성능을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실제 서비스에 배포합니다. 각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이 가장 중요하며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개선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머신러닝은 실제로 어디에 활용될까요? 이메일 스팸 필터, 블랙스나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 아이폰의 얼굴 인식, 시리나 빅스비 같은 음성 인식, 테슬라의 주행, 병원의 질병 진단 보조 시스템, 은행의 금융사기 탐지 등 우리 일상 곳에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과 추천, 쿠팡의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병원의 질병진단 보조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공적인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양의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성능을 결정합니다. 둘째, 도메인 지식을 적극 활용하세요. 비즈니스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모델보다 좋은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세요.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웃도어 ML 기술로 비전문가도 쉽게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 가능한 AI로 모델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Few-shot learning으로 작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더 쉽고 접근성 높은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더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AI가 미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분류와 회귀 문제, 과적합과 워크플로우까지 핵심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전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코덱에서 더 많은 실습 예제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